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1007만원이고요. 1007만원 해서 오늘은 마이너스 16만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손실 중에는 꽤 큰 손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구하고 나서부터는 10만원 이상 손실 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오늘 16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항상 힘들지만 오늘은 특히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 있죠. 왜? 좀 쉬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팔고 빅텍 200만원 요것만 남겨놓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전부 다 팔고 현금화를 100% 하려고 그러다가 빅텍이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게 모양이 조금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다우는 강보합이었고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기업 실적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기업 실적,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고점 부담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거래소에 해당하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 30 몇 프로인가? 하여튼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따로 안 나오는데 제가 종목명을 정확히 몰라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 종목인 코인 베이스가 상장 첫날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진 건 아니었는데 A등시 보시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이 흐름이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르고는 있지만 왠지 힘에 부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지금 고개를 숙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다우지수 보시면 조금 힘에 부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정받을 것 같다는 느낌을 최근 들어서 계속 느껴지고는 있는데요. 시장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조금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소리 하면 다들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5분봉인데요. 아침에 눌리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거의 코스닥에서 오늘 또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 방어는 잘 된 것 같아요. 잘 방어가 된 것 같고 그래서도 잘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 시장이 좀 견조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한 플러스 0.3 정도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밑으로 누르지를 못하고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가 잘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저도 좀 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을 들고 가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즈음에서부터는 그냥 풀베팅으로 주식을 100% 가지고 계속 넘어왔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승한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령 조금 빠지더라도 지수가 상승하면 따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맘 놓고 풀배팅으로 계속 가져왔는데 어제까지 풀배팅이었죠. 근데 오늘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 정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확 높였습니다. 이틀 전인가도 제가 그 현금 비중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한 800만원 현금화 시키고 200만원만 주식을 보유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던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포메탈하고 태경 BK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었어요. 근데 그 출발부터 안 좋았습니다. 포메탈 장 초반부터 5분봉인데요. 제가 지금 그 포메탈에 집중을 워낙 하다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그었습니다. 저도 줄 긋는 건 이제 대충 요 정도면 지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고 요 정도면 또 저항대에 부딪혀 갖고 밀린다 뭐 이런 의미로 지지 저항에 줄을 껐는데 껐다 보니까 이 포메탈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요. 원래 이 고수들은 줄 안 꺾고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쯤에서 매수 주문을 넣을까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가면 내려오면 여기쯤에서 매수 뭐 이런 의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많이 꺼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그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 다음 태경 BK는 나름 좀 괜찮았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요거 한 1%쯤 상승했을 때 이익 실현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이게 그 힘이 없길래 그냥 팔아버렸는데 후반부에 와서 좀 그냥 강하게 밀어올리다가 다시 그 빠져가지고 조금 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세력이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다가 나와버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도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본전에 다시 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본전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은 다 팔았고 제일 아까운 게 포메탈입니다. 요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매매한 것 중에 빅텍을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관련주 중에 실적을 봤는데 이 빅텍이 실적이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금 2020년도 보면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고 순이익도 단기 순이익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020년 마지막 4분기 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보면 그 앞분기 때 부채 비율이 168%였는데 115%로 확 줄였죠. 부채가 확 줄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유보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금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유보율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현금 사정이 좀 좋아지고 있다. 수익이 생기니까 뭐 크게는 아니지만 괜찮은 이 자금 상황이 뭐 나쁘진 않다, 좋아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라는 그 북한의 도발에 관계되는 테마주 중에 그나마 얘가 좋아 보였어요. 포메탈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메탈은 보면 그 전해하고 2019년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 빅텍은 그 전해보다 좀 좋게 나왔다는 요게 조금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쟁 관련주 하면 뭐니 해도 빅텍을 대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포메탈은 이제 제가 잡았던 게 유동 물량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재명 관련주냐 윤석열 관련주냐 해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전쟁 관련주이면서 정치 테마주 이런 의미로 이제 잡았거든요. 슈니더도 한때 잡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관련주이면서 전쟁 관련주 이런 의미로 이제 잡았었는데 포메탈에다가 집중했는데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빅텍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때의 흐름에서 봤을 때 포메탈보다는 빅텍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빅텍이 밀릴 줄은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매는 걸 갖고 설명드릴게요. 왜 빅텍을 밀린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4월 15일 날 태양절인데 오늘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이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그 밀릴 뻔한 걸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지금 외국인이 연거푸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0만 주, 30만 주 매수 양은 줄었지만 8만 주에서 이 매수했던 부분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니까 그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기준으로서 봤을 때도 외국인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샀는데 이걸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의 도발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게 그 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감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쉽게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내려올 걸로 예상한 이유는 오늘이 태양절이고 북한이 오늘 새벽쯤에 도발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도발이 없었거든요. 미사일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에 여기서 북한이 미사일 쏠까 싶어갖고 혹은 잠수함 건조라든가 뭐 SLBM 발사 이런 쪽에 도발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YTN 뉴스 들어보면 태양절인데 비교적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별한 도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도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도발할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도발 안 하면 꽝이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해서 밀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저는 일단 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늘 손절할 사람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절 그 재료는 없어지고 뭐가 남느냐 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 그 다음 북한이 아직도 미국하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다는 부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동 사태도 지금 좀 심각한 것 같고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하면 중동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화약고 느낌이 좀 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제 사정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발 같은 게 있겠죠.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생길 때 대외적으로 도발 해갖고 군사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서 단결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전쟁은 항상 그런 데 나온다고 봅니다. 2차 대전도 그런 의미로 히틀러가 결속을 해서 전쟁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만약 어렵다면, 그래서 거기 동남아에 거기 지금 군부 쿠데타도 있었고 뭐 어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선두권 경쟁,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무기 관련한 어떤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뭔가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상존한다는 얘기죠. 이 불안감이 중요한 겁니다. 막상 쏴버리게 되면 재료 노출인데 쏠 것 같다는 그 불안감, 이게 정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단타들이 손절하면서 오늘 빠질 것 같은데, 오늘 빠질 때 밑에서만 잘만 잡으면 내일부터 다시 재료가 살아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오늘 낮게 잡아보자 해서 제가 줄을 하나 껐습니다. 요건 이유는 이제 21선 거의 왔을 때 줄을 딱 끄니까 이게 얼마가 됐냐면 7,560원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빅텍을 7,560원에 주문을 딱 넣은 겁니다. 그래서 7,560원이니까요. 7,550원 딱 찍고 땡겨 올렸죠. 그래서 제가 7,560원 여기다가 주문을 넣어놨거든요. 틀림없이 단타들이 던질 거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대응을 하면 되니까 던질 것이라 생각했고, 던지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빠지게 놔두면 외국인들이 손실이 큽니다. 여기서 매수해갖고 끌어올렸는데 지금 평단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을 건데 여기서 쭉 빠지면 전부 나가려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붙들어 매수를 할 거란 얘기죠. 특별하게 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도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받아 올릴 것이다 생각해서 잡은 것이 줄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줄을 겁니다. 끈 겁니다. 7,560원에 오늘 매수하자 해갖고 잡았는데 운 좋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일단
이 잡은 거 이건 이제 그 성공했던 부분이었고요. 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요건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정리했고 태경 BK는 매도를 4,795원이니까요. 대충 한 요 정도쯤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밀리길래 여기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손실이 났던 이유는 이 포메탈 때문입니다. 포메탈을 추가 매수해버렸어요. 4,860원에. 결과적으로 이 두 번 실수하는 게 됐는데요. 4,860원에 요거 내려올 때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4,860원이니까 요쯤에서 여기쯤에서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요 매수했던 이유는 빅텍이 반등을 하길래 빅텍이 지금 굳이 이 설명까지 빅텍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길래 빅텍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것이다. 빅텍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포메탈이 원래 이재명 관련주였으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이렇게 20% 정도까지 쫙 올라가니까 이리 올라가는데 따라가겠지 싶어갖고 포메탈을 여기서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잡았는데 따라가다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밀리고 나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잘했습니다. 빅텍도 그렇고 태깅 빅텍도 그렇고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거의 본전에서 정리하고 있어 다 정리했는데 이 포메탈을 여기서 잡았다가 요 밑에서 손절하는 요 바람에 그 오늘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뭐 급등하길래 여기서 그 잡았다가 본전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빅텍을 추가로 더 잡았다가 정리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빅텍만 200만원 남겨놓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실은 그 좀 잘못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대응을 잘못한 겁니다. 그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이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쫙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포메탈이 이재명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 들어갔는데 이 포메탈이 그런 종목이 아니었어요. 이 포메탈의 세력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레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 그 세력이 이재명 관련주 급등할 때 안 따라가고 여기서 그냥 딱 그 눌러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재명 관련주가 다시 뒤로 밀릴 때 같이 빼고 나서 마지막에 손절시키고 나서 땡겨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절하고 나서 땡겨 올렸다는 얘기는 이 세력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당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쭉 빼올릴 줄 알고 빼올리면 이제 정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거꾸로 밀어가지고 손절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손절하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좀 뼈아픈 실책이었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세력한테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유가 지수가 안 빠지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3 정도로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계속 안 빠지고 들어올려 버리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빅텍인데 이 빅텍은 지수가 좀 빠질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꼬이는 겁니다. 만약 지수가 쭉 흘러내렸다면 빅텍이 이제 인버스 관점으로 쭉 올라갔을 건데 얘가 자꾸 들어올려 버리니까 올리려고 하다가 자꾸 두드려 맞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해 버리니까 거꾸로 내려가 버리고 지수가 약간 내려올 때 이제 조금 들어올리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당일 관심 종목으로 쭉 등록해놓은 종목 보시면 대체로 원봉입니다. 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달리 무슨 종목을 매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물 지수는 좋을지 몰라도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주말 앞두고 그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또 손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더 이상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걸 깔고 이제 봤기 때문에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빅텍은
북한의 도발 같은 게 주말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빅텍만 한 200만원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도 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추가 편입하지 않고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만약 시장 상황이 또 오늘처럼 이렇게 모호하면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먹을 게 별로 없죠. 대다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연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먹으려면 쭉 상승할 때 이럴 때 이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먹을 것 없는 장이고 싶으니까 내일 또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요 한 종목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 앞두고 제가 매매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빅텍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당히 좀 아쉽게 16만원 손실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실 보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끌어올린 1000만원인데 이걸 다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200만원치 요것만 보유하고 내일은 가능하면 매매를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차라리 그냥 하루 잠을 자는 방향으로 내일 야간에 근무 나가야 되니까 컴퓨터를 안 켜고 잠자는 한이 있더라도 매매 안 하면 손실이 거의 별로 없겠죠. 이 빅텍 빠져봐야 뭐 얼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제가 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목 상담 부분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종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메이지 이 종목은 뭐 게임 관련한 종목이라서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이쪽은 솔직히 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저는 일단 실적을 항상 보기 때문에 실적 봐가지고 유동 물량도 좀 많고 8,700만 좀 많고 여기 지금 영업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겠죠. 이 게임이 대박 터지면 뭐 돈방석에 앉는 그런 게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돈방석에 앉는 거는 바이오 관련주하고 비슷하죠. 암 치료제를 개발하면 대박 나는 건 알지만 암 치료제가 개발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갈 생각이었고 아이저비전은 봤는데 통신 관련한 종목인데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실적도 뭐 그런 대로 2019년에 비해서 좋아졌는데 2018년하고 비교해보면 뭐 거의 평타 정도 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플러스니까요. 무난하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채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는데 문제는 여기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기에는 조금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싶었는데 약간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포스코엠텍 이야기 해주셨는데 요거는 어제 장 끝나고 뉴스 나온 게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리튬 공장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장 끝나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이제 가져온 이 뉴스 있을 때 리튬을 정제하는 무슨 가공하는 이 부분에 설비를 하는 곳이 웰크론 한텍이라고 합니다. 웰크론 한텍이 어떤 환경 관련한 어떤 수처리 같은 이런 건설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포스코에 실질적으로 이런 리튬 설비하는 이런데 실제로 작업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리튬 공장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웰크론 한텍이 호재성 뉴스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어제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관심 종목이 땡겨놨습니다. 웰코는 한텍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지고 오늘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떴는데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보통 이렇게 갭으로 갑자기 뜨면 어제 장 끝날 무렵에 뉴스 감지를 해갖고 땡겨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나서 갭으로 뜨면 위로 올라가서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이나 밀어버렸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꾸준하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너무 높이 떠버리기 때문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한가 더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밀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손실 볼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새로 짓는다는 포스코의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게 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 들어갈 재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고요. 포스코엠텍은 웰코론 한텍보다는 조금
그 낮았습니다. 4%대 정도 떴는데 이도 마찬가지죠. 웰크론한테 대장인데 밀려버렸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밀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이미 한번 또 올라버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그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그 재료에서 또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봤을 때 많이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로 해서 웰크론한테 뒤로 빠질 때 같이 밀려가지고 뒤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 괜찮았다고 보는데 그 재료 노출 이런 관점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상담해 주신 종목 세 종목이 있는데요. 디지털 대성하고 오리온 홀딩스하고 KCT 세 종목 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이 의견 물어보신 분이 저보다 고수입니다. 저보다 실적이 훨씬 그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저한테 그 문의 주셨던 종목 지금 찍어볼게요. 왜 되는 거 여기쯤에서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인가를 3, 4개월 정도 계속 그 모으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사모으시는 거예요. 자, 급등하면 이제 이익이 나왔겠죠. 오늘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익 실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 한 3,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충 한 6개월인가 여기서부터 매집했다고 치면 계속 모았으면 오늘 올라갔을 때 이익이 났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종목도 그때 그 여기서 매집하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주로 이제 모으셔갖고 길게 보고 투자금이 많으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사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았는데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뭐 한 2배짜리 정도 이익이 났지 않을까 싶고 대충 눌러보면 이 종목은 조금 그 크게 아직까지 오르진 않았는데 대체로 보면 매집했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다들 그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도 6개월 정도 잡으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물어보신 종목도 지금 그 찍어보면 이 진짜 투자의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사모아갖고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물으신 것 같아요. 디지털 대성 이걸 이제 그 아까 위에서 종목처럼 꾸준하게 그 모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해서 그 문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답을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보다 고수시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제 의견을 그냥 그 참고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제 생각을 따로 분석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문의 주신 분이 분석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 딱 답 나오기 때문에 굳이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CT는 이 디지털 화폐개혁 관련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오늘 화폐개혁 관련주가 조금 그 밀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네트가 그 초창기 때 대장격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로지시스가 뒤에도 땡겨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한네트는 편의점 같은데 자동 인출기 그게 이제 한네트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비 쪽이죠. 그 다음 로지시스는 거기에 용역 뭐 이렇게 뭐 고치고 이렇게 할 때 용역하는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지시스하고 비슷한 게 KCS 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 다음 KCT는 그 은행 같은데 이런데 인출기 그리고 은행 그 자동화 시스템 자체의 어떤 관리 이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부 묶여가지고 이 한국컴퓨터 자회사이기 때문에 얘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입니다. 그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KCT가 유별나게 괜찮았어요. 출발할 때. 저는 로지시스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로지시스가 올라가더라도 저도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언젠가는 시행할 거기 때문에 단지 지금 떨어지는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면 손절을 다 못했거든요. 그럼 손절 못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힘으로 지금 빠지는데 이걸 하락이 진정돼 갖고 옆으로 조금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줘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KCT 종목을 이제 문의 주시길래 같이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돌리면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지시스가 뒤로 밀려버려 갖고 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선까지 봐야 되겠죠. 이 떨어지면
물린 사람이 오늘도 물린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힘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전부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돌리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특별한 뭐 재료는 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지켜봤는데 오늘 좀 밀려버려갖고 아쉽고 이 종목들 중에 그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KCS가 제일 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해갖고 아침에 상승했었어요. 다른 건 다 밀렸는데 얘 혼자 상승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이 뒤로 밀어버리니까 로지시스 같은 이런 종목이 쭉 밀려버리니까 딸려 내려갔다고 봅니다. 덩달아서 이 대장급인 종목들이 한네트 같은 이런 종목이 뒤로 쭉 밀려버리니까 혼자서 갈 수는 없죠. 같은 테마인데. 그래서 올리려고 하다가 같이 딸려서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로지시스를 대장으로 봤는데 이 KCT가 대장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 초창기 때 KCT가 대장이었었거든요. 이때 올라갈 때 보면 로지시스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KCT가 이때 대장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아마 그런 재료로 인해서 오늘도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지털 화폐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올라갈 것 같고 저도 계속 노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매집하는 형이 아니죠. 딱 타이밍 됐다 싶을 때 들어갔다가 한 뭐 3, 4일 혹은 일주일 만에 쇼부를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 투자금을 그렇게 6개월씩 이렇게 뭐 3, 4개월씩 묻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타 관점으로 하고 있고 이 문의하신 분은 이제 길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종목을 한 3, 4개월 보고 한다 그러면 분할해 갖고 조금씩 계속 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오리온 홀딩스는 이게 오리온이 예전에 좋았었거든요. 뭐 중국 수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았어. 여기 다 좋았었는데 지금 오늘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밀리니까 오리온 홀딩스도 지금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이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제가 이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낮네요. 이때 비하면 길게 보고 매매한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타 관점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높은 위치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여성은 이 종목은 뭐 낮은 위치는 아니네요. 이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어제 그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취업 교육 뭐 강화인가 뭐 해가지고 이 비상교육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메가MD 상한가 들어갔고 메가MD가 대장이었네요. 오늘 빠지는 거 보니까 메가MD가 대장격인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한번 볼까요? 메가스터디도 밀렸는데 메가MD만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메가MD가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대장이고 그 다음 뭐 비상교육 그 다음 메가스터디 이런 종목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디지털 대성이 아마 그 교육 관련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맞을 겁니다. 너무 이 성의 없이 그죠? 뭐 하는 종목인지도 제가 안 찾아봤다는 것도 조금 죄송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 학원 프랜차이즈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제 올라간 것은 하루 뒤로 당겨 볼게요. 어제 올라간 것은 올리고 싶어서 세력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고 그 정부에서 청년 취업 교육 해가지고 메가MD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같은 교육 관련 그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땡겨 올라간 것 같아요. 땡겨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학원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땡겨 올리다가 아니네 그러고 이제 좀 밀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장주도 밀리니까 같이 밀려버린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 가지고 그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는 이 YBM넷이 대장입니다. 이 종목요. YBM넷도 마찬가지죠. 그 올리려고 딱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력이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확진자가 700명 넘어가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걸 핑계로 해서 쫙 당겨려고
세력이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청년 취업 교육 해가지고 메가 MT 상한가 들어가니까 얼떨결에 땡겨 올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뒤통수 맞아갖고 쭉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BN넷하고 디지털 대성은 그 청년 취업 교육 이런 쪽보다는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돼 가지고 학교 등교가 불발이 되고 학생들이 이제 그 집에서 온라인 교육하게 되는 요런 뉴스 떴을 때 급등할 것 같고 그 솔직히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들쑥날쑥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698명이니까 거의 한 700명 가까이 나왔는데 현재 시간에 65명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계가 뭔가 고장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좀 그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확진자가 4,300명을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그러니까 일본이 2,000명대 아래에 있다가 4,000명대로 넘어간 걸로 봐서 4차 팬데믹이 오는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그리고 그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백신으로 코로나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로 그 증시가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미국이나 뭐 그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백신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뭐 아스트라제니카는 혈전 문제로 지금 주사를 맞아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고 얀센도 마찬가지 그 문제가 걸려버렸죠. 그리고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그나마 괜찮은데 화이자 모더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에 또 나왔죠.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그 외부로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모더나에서 오늘 발표 나온 게 미국에 우선 공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급 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공급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더나 사장하고 다이렉트로 전화해갖고 모더나 백신 좀 더 이래갖고 뭐 대충 줄게요 캐딱 하는데 그게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늦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부분만큼은 그 K방역 때문에 작년에 준비를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냥 돈을 날린 한이 있더라도 모더나 화이자 뭐 백신마다 전부 다 구매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모든 걸 동원해갖고 지금 싹 쓸어가고 있죠. 그 자기들의 경제력과 재력과 인맥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 뭐 화이자 백신 만드는 그 회사의 높은 사람 쪽으로 해가 줄다 갖고 너가 내 나라 이렇게 뺏어갈 수 있겠죠. 돈만 많으면 안 그러면 너 그 회사 문 닫게 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막 끌어모으고 있답니다. 뭐 사드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스트라제니카 붙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뻥 떠갖고 있는 이런 상태.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아마 후반기에 갔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경제활동을 마스크 벗고 경제활동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미국 다 맞고 나서 모더나하고 화이자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접종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엮기로 약간 생각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IMF에서 그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두 번째로 또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경고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거는 뭐 계산상의 방식의 차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번에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부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갚을 능력이 안 되게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경고를 줬는데요. 이 또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에서 재정부에서 이건 뭐 그 회계 처리상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놓죠. 이 그 상당히 좀 독특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MF라든가 세계 각 기관에서 위험하다고 말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돈 빌려준 사람들이 위험한가로 생각을 하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괜찮다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면 그 빚에 빌려온 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돈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뿌려야만 합니다. 왜냐면 우리 현 정부의 스타일이
단 한 명이라도 굶어 죽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눈뜨고 못 보기 때문에 망할 건 망해야 된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하죠. 단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갖고 돈을 빌려갖고 막 뿌립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킬로 셌는데요.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돼가지고 4차 대유행 해가지고 예전처럼 또 급증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온라인 교육 쪽에 시세가 다시 한번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의 어떤 그 상황처럼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YBM넷 볼까요? YBM넷은 뭐 이거보다는 훨씬 또 디지털 대성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네, 그림상으로는. 어쨌거나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건 그 코로나 확산세하고 연결이 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어떤 오른다 내린다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단타적인 관점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섣불리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KCT는 이건 이제 저도 이 부분을 디지털 화폐는 반드시 시행될 것 같으니까 로지시스하고 KCT 두 개 비교해 가면서 KCT가 오히려 그림이 나아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멈춰지고 나면 저도 한번 노려볼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매일마다 오늘 디지털 화폐가 괜찮을란가 싶어서 매일 쳐다봅니다. 보고 올라가는 저짐이 보이면 뛰어 들어가려고 단타로 그렇게 노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길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 상황을 좀 안 좋게 보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4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다기보다는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저 혼자 왕따 되더라도 저는 요번에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내일 대한민국 증시가 폭등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가만히 매매하지 않고 이 상태로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 끝나고 제가 참았는지 안 참았는지는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 너무 길다라든가 뭐 여러가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